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만납니다. 두 사람은 전임 대통령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지지자가 일으킨 폭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특별검사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 소환장은 의사당 폭동 사건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대선 출마를 꿈꾸는 펜스 전 부통령으로서는 곤란한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전국 주지사 미팅에도 참석하는데 이슈는 주로 경제 관련입니다. 중국 풍선이 중요한 안보 침해가 아니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앤지 크레이그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저녁 자신의 아파트먼트 엘리베이터에서 공격받았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으로 무사하고 용의자는 체포되지만 미국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인 미나 카임스 ESPN 커멘테이터가 풋볼 보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긴 길이의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그 슈퍼볼이 열리기 때문에 취재한 그런 기사인데 일요일에 열릴 슈퍼볼은 또 처음으로 스포츠 베팅이 합법인 주 애리조나에서 열립니다. 신생아와 산모가 터키 지진 나흘 만에 깔려있던 빌딩 더미에서 구조됐습니다. 그 전에 엄마는 떠나보내고 시리아에서 구조됐던 신생아는 수천 명이 입양하겠다고 줄을 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네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인디아나주에 있는 집을 연방 수사국이 결국은 수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가 발견되고 나서 자진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집에서 기밀 서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기록물보관소 쪽에 넘겼고 연방법무부에도 보고를 했고 그 뒤에 연방수사국의 조사, 서치가 있을지 있지 않을지 모른다인데 지금 진행 중인가 봅니다. 물론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1년 반 넘게 거부하다가 돌려주지 않고 국가기록물보관소에서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FBI가 영장을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한 케이스고 바이든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본인들이 이제 그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수사 조사에 협조하면서 연방 수사국의 서칭을 받은 그 케이스입니다. 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집을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보는 것은 처음인데요. 그저 수수해 보이는 인디아나주의 2층 집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그 집이 맞다면 그래서 이 케이스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요. 이 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특별검사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 소환장도 받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처음에는 가까웠고 나중에는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생명이 위험했을 때도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하지도 않고 그때가 의사당의 폭도들이 진입을 해서 목에 걸어라.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 마이크 펜스를.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당시의 부통령이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준하는 알림.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알림에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폭도들이 쳐들어갔죠. 그리고 그런 것을 텔레비전으로 몇 시간이나 계속 지켜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관했습니다. 방위군도 파병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에게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 의사당에서 순순히 나와라 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이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아직 마이크 펜스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고 서로 겨뤄야지 되는 인물입니다. 펜스는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한창 힘이 있을 때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복종을 했지만 그 뒤에는 뭐 꼭 힘이 빠져서라기보다도 그런 점도 있을 테고, 그리고 본인이 법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없이 당선된 그 승리를 인정을 했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오랜 동안 민주당이 주도를 하는 하원 의사당 조사위원회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이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이미 정이 떠났지만 그의 지지자들의 표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민주당의 그 조사를 피해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잭 스미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이 건도 조사를 하고 의사당 폭동 사건도 조사를 하는 특별검사가 소환장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에는 만약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소환장을 받으면 나가야지 되는 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펜스 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국가안보보좌관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소환장을 같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환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연방 법무부에서 밝힌 것이 아니라 모든 매체가 오늘 아침 전부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검사가 결국은 이제 요청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소환장이 발부가 됐고, 그 과정에서 몇 개월 동안 좀 협상이 있었는가 봅니다. 소환장 발부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소환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디까지 뭐 질문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지금 텔레비전에 마이크 펜스라는 본인이 쓴 책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So Help Me God, 이 사람은 이제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단단하게 자신의 정치 경력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쌓아야지 되기 때문에 책을 냈다는 것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대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거의 기정사실로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그러면 과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소환에 응해서 수사, 조사에 협조를 할 경우 의사당 폭력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밝혀졌을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완전히 본드처럼 세멘트를 모에 붙인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트럼프의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받기가 조금 곤란해지는, 물론 정치 환경은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지금 기밀 서류에 대해서 연방 수사국의 가택 수색을 받고 있는 펜스 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게 하나 오늘 이제 탑 뉴스고, 또 하나는 백악관에서 오늘 시차를 두고 있겠네요. 뒷부분에 이제 그 전국 주지사 협회의 겨울 모임이죠. 1년에 몇 번 모이니까 그 미팅이 이제 백악관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또 그 미팅에 참석하는 게 있는데, 그보다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그 지도자들도 운명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통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브라질의 신임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북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고,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경제 규모로 보나 아니면 외교적인 파워 아니면 인구로도 마찬가지죠. 브라질의 인구가 뭐 2억 3천만 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 경제력, 외교 파워가 가장 강한 그런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 브라질에서 불과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었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이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볼소나로, 자이르 볼소나로에게 밀려났었다가 온갖 또 뭐 혐의를 많이 뒤집어 쓰고 감옥도 가고 했다가 그런 모든 것들을 뭐 연방 대법원에서 클리어해 줬기 때문에 다시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룰라 다 실바 브라질의 대통령은 똑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바이든이 먼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사당 폭동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지금도 바이든이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그 국민들과 함께 가야지 되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룰라 다 실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한 달쯤 전에 볼소나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볼소나로가 미국으로 건너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미국에서는 의사당만 침입을 했지만 국회의사당 브라질에 그리고 대법원 대통령궁까지 볼소나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와 똑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부정선거다. 나의 대통령은 볼소나로다 하면서 침입을 해서 지금 브라질이 1,400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체포를 했네요. 그리고 볼소나로도 이 일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소나로가 미국에 6개월인가 7개월 비자, 관광 비자를 지금 신청해 놨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는 바로 또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룰라 다 실바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금 이 같은 짐을 어깨에 지고서 오늘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볼소나로는 폭동 자체는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약간 그 폭력을 쓰는 것 자체는 비난을 하면서도 끝까지 저 사람들은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볼소나로가 폭동은 비난을 했지만 6개월 관광 비자 신청했네요. 플로리다에. 그랬지만 미국에 오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은 국민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알아서 소동을 일으키라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된다 하는 민주주의의 챔피언과 같은 자격을 갖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비슷한 입장으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통적인 부분은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기후변화가 바로 민주당이 또 민주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테크놀로지와 함께. 기후변화는 사람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줄이고 막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게 신산업 또 돈이 주는 국가의 파워로 연결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의 열대림 아마존이 있죠. 이 아마존을 볼소나로 전 대통령은 마구 파헤치고 산림을 파헤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일 시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줬었던 것. 이것 때문에 또 오일 값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다 다른 나라 쓰는 것처럼 써버리면 나중에 또 오일 파워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공화당 행정부와 지금 그 민주당 행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좀 보존하려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러면서도 이제 쉘 기술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오일 시추는 과거보다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열대림에서 그런 것 그리고 그 열대림에서의 여러 가지 벌목 같은 것이 그 경제 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 부족들도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그 부족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광산업, 벌목업 이런 것으로부터 막는다는 것. 그 전에는 룰라 다 실바가 이제 1개월 조금 넘었으니까 볼소나로가 있었을 때 미국이 딱 생각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열대림이 그렇게 아마존이 있는 브라질이 협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볼소나로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 맞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밖에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중국이 오랜 동안 라틴 아메리카 특히 브라질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민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2억 1,430만 명이네요. 2억 3천이 아니라 브라질의 인구가 현재 2억 1,000만 명이 넘는다. 약 2억 1,500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정치 기류가 변하는 거죠. 이쪽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 아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이르 볼소나로가 있었을 때 세계가 가던 방향, 기후 변화나 이런 거, 코비드에 대해서도 볼소나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딱 맞았고 그런 것들. 그러나 이제는 그 정권이 바뀌어서 바이든과 룰라 더 실바가 있었을 때 이 두 사람들은 기후 변화도 그렇고 민주주의 같은 것도 강화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 이슈만을 중심으로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또 합이 맞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와도 맞아야지 되고 캐나다와도 이 사람이 너무 보수적인가 아닌가, 유럽의 중요한 특히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정도는 더 그런 일이고 러시아 하면은 항상 푸틴이 어떻게 되지? 그런 것. 중국의 시진핑의 공산당이 어떻게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미국은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일을 해나가야지 되는데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브라질과 바이든 행정부는 적어도 앞으로 2년은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또 뉴스가 나오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사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사를 그대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조금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3초 전에 생각난 겁니다. 이제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쭉 불러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미국을 들으실 때 저의 말이 편하게 들리실지 힘들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는 좀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막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게 돼요. 처음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 내 목소리가 예쁘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목소리에도 뭐 어느 정도 무슨 진정성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고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도 연기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뉴스를 다 준비해서 어디다가 강조줘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내가 예뻐야지 된다. 음성이 예쁘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이제 다 오래전에 과거의 일이 되고 좀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이 배에 힘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불러드릴 때 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 생각에 그래서 배에 살이 조금 덜 찌는데 도움이 되는가? 마지막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특히 허리를 이렇게 펴고 이제 배에다가 힘을 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에다 힘을 주니까 배가 조금 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송하면서도 때로는 무의식 중에 오만 스토리들이 다 스쳐갑니다. 잠시 뒤에 오늘 이제 중요한 뉴스도 전해드리겠지만 하나 이제 다 타이밍이 있잖아요. 미나 카임즈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왜냐하면 파사디나 쪽에 사는가 봐요. 산행을 하고 할 때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에는 한국기를 달려 있는 모자래요. 엄마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비즈니스 심층 취재를 전문으로 아주 유명한 매체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ESPN에서 자신의 프로그램도 갖고 있는데 완전히 ESPN의 스포츠 해설로서의 그 틀을 바꿨답니다. 뭐 스코어 이기기만 하면 돼, 이기기만 하는데 이런 것으로 바꿨는데 그 사람이 바로 태극기 모자를 쓰고 하이킹을 하는 미나 카임스라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얘기거든요. 잠시 뒤에 이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슈퍼볼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 주 슈퍼볼 열리는 것은 지금 넷플릭스하고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 선전하는 거 몇 가지 미리 만들어진 클립 보니까는 대단하던데요. 막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어서 뭐 어떻게 선전하고 하는 것들이 포드 자동차가 많은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도 있고 2009년부터는 이 슈퍼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풋볼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어떤 축제처럼 많이 즐겨 보시니까 더군다나 슈퍼볼은 안 봐도 해프타임 쇼는 본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선전이 또 워낙 재밌으니까 한국의 선전들도 많이 나오고 한국 브랜드에 그래서 그 이슈인데 2009년부터는 버락 오바마 때부터는 슈퍼볼이 있으면 그 슈퍼볼 전에 이제 그 슈퍼볼을 중계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를 그 미리미리 막 이렇게 불을 떼고 하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딱 그 전부터 하듯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스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그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슈퍼볼 그 인터뷰를 거부한 사람이 뭐 바이든 대통령 한 사람뿐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떤 때 안 했었어요. 어떤 때 특히 이제 ABC에 누가 인터뷰 좀 인터뷰 좀 해달라 할 때 그때 굉장히 ABC와 관계가 나빠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무튼 그 팍스에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백악관에서 허락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그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흘 전인가요? 여러분들께 중간에 그 르브론 제임스와 LA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이면서 지휘자인 구스타포 그 두다멜이 뉴욕의 음악 감독이면서 예술 감독으로 하나 더 얹어준 거예요. 다른 데로 가니까 그렇게 간다 하는 말씀을 그 드렸었는데 그 두다멜이 슈퍼볼에서 클래시컬하면 가장 고전적이고 예전에는 나이 많이 든 백인이 많이 나왔는데 구스타포 두다멜이라는 이런 베네수엘라 사람이 26살 때 LA 필로 오고 LA를 뒤집어 놓고 그야말로 그러면서 해프타임 쇼에도 나가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슈퍼볼에 나가서 클래시컬 음악의 최고의 인기 있었던 당시에 인지도가 높았던 가장 최고였던 그런 지휘자가 나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클래시컬 뮤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거기에 나가서 알리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슈퍼볼은 일요일에 그 미국의 문화이고요. 애리조나주에서 열리고 캔사스시티 그 칩스하고 필라델피아 그 이글스가 하는데 애리조나 그 글렌데일의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에서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박스뉴스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그 풍선이요. 정찰 풍선. 이것이 완전히 그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엄청난 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그걸 추격한 것은 맞고 뭐 공화당에선 더 일찍 추격했어야지 왜 1월 28일에 왔는데 일주일 여드레 뒤에 추격을 했어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타이밍도 적절했다. 지상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을 넘어갔었을 때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인터뷰에서 했고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국제법 위반인 건 분명하니까 우리 미국의 영공이었으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의회가 지금 백악관보다 훨씬 중국에 대해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419대 0으로 중국 그 규탄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대통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딱 그 공화당 민주당 그 정치인들 딱 그 정치적인 면에서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도 중국을 라이벌로 생각을 하면서도 함께 일을 해야지 될 일이 있으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자신과 형편이 비슷한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만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진핑과도 기후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이 너무 밀어붙이면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풍선을 격추시키고 앞으로는 격추시키고 그리고 뒤로는 지금 국무장관이 방문을 해서 시진핑과 회담하기로 한 것이 지금 일단은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미국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었다고 하잖아요. 중국에 격추시킨 다음에. 그랬더니 중국이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격추까지 시켜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한 일은 잘했지만 격추한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뭐 그게 미국의 안보에 그다지 위험이 된 거는 아니야.
뭐 이 정도 얘기는 그 텔레문도의 노티스라는 얘기가 되나요? 노티시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안보 침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플로리다의 런 디센티스 주지사가 되던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이 되던 뭐 나는 누구랑 겨루던 뭐 크게 트럼프랑 겨루던 크게 상관이 없어. 뭐 이런 얘기 뭐 자신 있게 뭐 그 정도 얘기는 했고요. 지금 이제 풋볼에 대해서 미나 카임스라는 이 2003년도에 여러분들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3년이면 20년 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인 학생이 백악관에 갔다 막 상을 받았다 하면은 난리가 났었어요. 언론 매체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특히 미나 카임스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라스트 네임이 카임스가 KIMES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그냥 막 누가 백악관에 갔다 하는데 킴자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 라스트 네임이 킴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한국 분이고 아버지는 공군으로 한국에 근무를 할 때 어머니와 만난 겁니다. 그래서 미나 카임스는 미국에서 태어났긴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나라 태극기를 이렇게 그 하이킹하는 그 핀에 하이킹하는 모자에 핀으로 달고 다니는데 이 2003년도에 그 당시 이제 그러면 이제 부시 대통령 때였겠네요. 한인들을 포함을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백악관에서 무슨 장학금 받고 무슨 뭐 이제 학생들 가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한인 학생이 그러면 당시에 한승수 대사였거든요. 대사관에서도 다시 이 어린 학생들을 막 초대해서 상도 주고 뭐 정말 잘하세요. 아주 꿈나무로 커지세요.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죠. 그랬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30몇 살이 된 거예요. 지금 30몇 살이 돼서 예일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당시에 예일대학교 영문학과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일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스포츠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포브스 이런 데서 아주 그 심층 취재를 비즈니스 분야에서 심층 취재를 했었는데 2014년 이전에는 그 심층 취재가 의사가 환자를 죽이고 있다. 어떤 수술을 하는데 뭐 뼈 이런 것과 연관해서 시멘트를 사용을 하면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 취재를 하면서 너무나 모든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스포츠가 그 탈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공군이었던 아버지와 네브라스카인가 어디선가에 아무튼 태어났고 학교에서 백악관에서 오라고 하고 상 받고 할 때는 애리조나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악스의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그런 것을 봤던 것들 그리고 어머니의 상징은 뭐 한국기를 달고 다닌다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너무 그 포브스 같은 데서 비즈니스 아주 잘 그 일 잘하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개인의 블로그에 쓴 겁니다. 에세이로. 그랬더니 그게 확 그 팝업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ESPN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로스앤젤레스 램스에서도 해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ESPN에서 자신의 그 프로그램도 NFL 라이브라고도 갖고 있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에 보면 너무너무 기사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건대 뒷부분은 읽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는데도 엄청 많아요. 제가 읽은 부분만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은 패사디나 인근의 숲에서 하이킹을 하는데 또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강아지 안고 이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요 하고 물이 닿을라 치면 또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레깅스 입고 후드 입고 사우스 코리안 그 기가 달린 모자 쓰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ESPN으로 갈 때 ESPN 잡지에서도 일을 했고 지금은 완전히 몇 년 전부터 TV에만 그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것은 때로는 너무 소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도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아무튼 하고 있는데 퍼스트 톡 이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팟캐스트 얘는 뭐 강아지가 옆에 공동 진행자로 앉아 있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왜 미나 카임스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그냥 작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아웃라이너로 풋볼에 대해서 해설하고
설명하고 보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얼굴에서도 어느 정도의 에이시안 여성이 느껴지고. 그런데 이 카임스는 분석이 너무나 철저한 분석하면서 분석이란 단어를 또 썼어요. 연구와 분석 해서 풋볼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소유주부터 선수까지 이게 나쁜 행동인가? 도덕적인 위기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리하게 논평을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커맨더 소유주인 다니엘 스나이더의 스캔들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스캔들에 둔감해지시면 안 돼요 하고 계속 호소를 하고, 텔레비전에서 풋볼이 그냥 풋볼뿐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돼야지 되는지 그 과정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설명을 해준다는 37살 복음주의자, 진보 시대에, 그리고 막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풋볼에서의 도덕적인 명료성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하는 스포츠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미디어의 뿌리를 바꿔버리고 있다, 토대를 바꿔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를 전례 없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사람, 뭐 ESPN 동료이기도 하고 전에 그 선수였던 도미니크 팍스워스가 이 킴스 미나 카미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나 이전과 미나 이후다. 이 풋볼 해설, 스포츠 해설에 있어서는 미나 이전과 미나 이후다라고 설명을 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숲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파노라믹 뷰에 감탄을 하고, 어렸을 때는 팬시한 휴가를 즐겨본 적이 없답니다. 가족들이 갔던 곳은 국립공원이고, 지금도 뭐 언덕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아서 딱 시리뷰이지만 그 정도 유명한 스포츠 커멘테이터로서는 좀 수수한 그런 집에 산다고 하고요. 표현하는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또 보고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통계, 뭐 이 팀이 이 선수가 이런 통계야, 이만큼 잘해, 소용이 없는 얘기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경기의 성공률을 확인을 하면서 이게 예상이 무엇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상에 접근을 했지, 예상 이상의 성취를 했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지. 그 통계 자체, 숫자 자체는 승률을 예상하는 것도요, 승률을 예상하는 그 자체도 그건 숫자 포르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풋볼 선수가 여러분들께도 그 하림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쓰러졌고 그 선수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쭉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그냥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군기지에서 계속 자라서 아버지가 응원하는 팀인 그 시애틀 시악스, 메리너스 해서 하이스쿨에서 축구도 했다고 하고요. 대학 졸업 후에 포춘이라는 이런 곳에서 심층 취재를 했지만 갑자기 2014년부터 ESPN 쪽으로 와서 이쪽 스포츠계의 여러 가지를 다 가져가 버렸다. 이게 갑자기는 아닌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같이 풋볼을 보면서 너무 친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문학적인 뭐 버지니아 울프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책장에 꽂혀 있다고 하고요. 그러한 열정이 바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풋볼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으로 확 돌았으니까 돈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NFL 라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가 아마 계약이 끝나는 건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마르 그 햄린이 경기 도중에 그 쓰러진 날도 풋볼에서의 뇌 손상 같은 것을 이 미나처럼 자세히 재미있게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미나 자체는 스포츠 팬들이 어느 때보다 똑똑하다. 바로 이제 지금 그 주목하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미나 카임스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에 대한 인터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풋볼을 보는 사람들도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적어도 커멘테이터들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그러나 그것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숫자 포르노가 아니라 미닝풀한 것을 원한답니다.
본인은 그게 즐겁답니다. 그게 즐겁고 그게 본인과 맞으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다. 아무튼 뭐 슈퍼볼 때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이네요. 캔사스 시티 칩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지금 애리조나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잠시라도 시간이 없어도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지금 스포츠 베팅이 허용되는 주가 미국의 33개 주죠.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보고요. 33개 주인데, 네.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이제 그렇게 스포츠의 베팅이 합법화되는 33개 주 워싱턴 DC 포함해서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슈퍼볼이 열리는 것은 아마 처음이랍니다. 상위 1위가 뉴저지네요. 야, 이 뭐 굉장히 많이들 그 베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안 되잖아요. 스포츠 베팅이 안 되는 주고 캘리포니아 주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요즘에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 위험함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미네소타주의 이지구라고 하네요. 미네소타 세인트 폴 가장 유명한 그 남쪽이랍니다. 앤지 크레이그 연방 하원 의원이 자신의 아파트먼트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아니 어제 아침에 7시 조금 넘어서 그리고 이제 용의자는 체포됐거든요. 그리고 뭐 먹는 것 이외에는 무사합니다. 26살의 용의자인데 단순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정치인을 공격했다는 증거도 없답니다. 아침에 7시 15분에 이제 그 H 스트리트 하면은 워싱턴 DC에서 지역구는 미네소타지만 워싱턴의 아파트먼트에 사니까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뭐 주말에 내려간다던가 하잖아요. 아주 그 번화한 사람들도 많고 하는 H 스트리트의 아파트먼트 로비에서부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답니다.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도 두 사람만은 못 타요. 요즘엔 잘. 같이 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하다가 턱을 때리고 또 뭐 목을 막 잡고 하니까 마침 커피를 들고 있어서 커피를 확 부어버렸답니다. 그 여자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50살인가 그랬거든요. 50살의 삼선 의원입니다. 커피를 부었더니 도망쳤죠. 도망쳤는데 잡히기는 했습니다. 잡히기는 했는데 이만큼 이거는 요즘에 모든 곳에서 워싱턴 DC의 H 스트리트라는 곳에 있는 아파트먼트가 그래도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것들로는 우리도 아무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요즘에 워낙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의원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말하자면 동성애자거든요. 동성애자라서 다른 그 여성 본인은 남자라고 하고 그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4명이나 있어요. 10대 아이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미국에 이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원에도요, 연방 상원에도요, 임기를 끝낸 95년도에 끝낸 의원을 포함해서 해리그 우포드 의원이 그러니까 95년도에 임기가 끝냈으니까 제일 먼저 커밍아웃한 사람이죠. 민주당이고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이고 2016년도에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지금은 뭐 더 이상 연방 상원 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두 사람은 연방 상원에도 현 의원인데 이렇게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태미 볼드윈 민주당이고요. 역시 위스콘신이 지역구이고 오픈리 동성애 의원, 크리스틴 시네마 민주당이었다가 얼마 전에 무당파로 바뀐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공격받았던 앤지 크레이그 의원도 아마 민주당일 것 같은데 이 점은 제가 봐서 전해드리겠고요. 하원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30명이에요. 그 시네마 의원 빼면은 크리스틴 시네마 빼면 29명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크리스틴 시네마가 하원에서 있을 때부터 오픈리 그 양성애자를 했었기 때문에 29명이나 됩니다. 435명 가운데 가장 최근에는 요즘 스캔들로 너무나 유명한 조지 산토스 뉴욕 3지구가 지역구인 이런 의원이고
그 사람은 공화당이죠.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로버트 가르시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마크 타카노 의원도 역시 오픈리 동성애자인데 마크 타카노는 미국에서 첫 번째 에이시안 아메리칸 공개적인 동성애자 연방 하원 의원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박스와는 슈퍼볼 인터뷰 안 한다고 하네요. 지난번엔 2번은 했었던 것 같은데요. CBS와 MBC에 인터뷰를 했는데 박스와는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원래 뭐 슈퍼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사람들 일상생활에 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와 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조율되지 않았는지 백악관에서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시리아와 터키의 지진 지역에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신생아와 산모가 지진이 발생하고 나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골든타임 하루 지나고 나서 90시간 만에 신생아는 태어난 지 이제 열흘 되거든요. 구조될 당시에. 그러면 태어나고 엿새 만에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인데 미러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모도 업데이트된 건강은 모르지만 산모도 아이도 다 이제 그랬다. 이건 이제 터키에서 구조된 거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또 다른 신생아 시리아 북부에서 아랍어로 기적을 뜻한다고 하죠. 이름 자체가 에야라고 하는 그 아이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엄마하고 연결됐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결국은 엄마, 아빠 4명의 다른 형제, 자매 전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편안한 삶을 주겠다 하면서 입양하겠다고 하는데 친척이 있으니까는요. 아마 친척이 키울 것 같다. 여자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리고 지금 어제 2만 명 했는데 2만 1,000명도 넘었고요. 사망자가 지난 20년 동안 세계를 통틀어서 20번째 안에 드는 큰 지진입니다. 잠잘 때 일어났고 겨울철이고 가난한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구조가 너무나 힘들어서 숨진 사람이 2만 1,000명 이상이면 지금 다친 사람이 거의 8만 명 정도 되고 그 안에 gat혀 있는 사람이 다친 사람과 숨진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태울 것이 있으면 다 무슨 콘크리트가 아닌 이상 태우면서 길에서 가족끼리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여기저기서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자꾸 당하니까 정전 기간 산업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상 정전 사태는 막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준비는 돼 있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공습을 하는가? 젤렌스키가 영국 총리 만나고 프랑스 대통령 또 독일 총리 만나고 나서 브뤼셀에 가서 브뤼셀 의회 지도자들도 만나서 우리 지원 좀 해달라, 날개 좀 달라, 전투기 좀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브뤼셀에 가서는 유럽연합 빨리빨리 우리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집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가 또 그렇게 공습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니 러시아에 속하면 되잖아. 러시아와 원래 하기로 했었던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나토는 확장하고 우크라이나는 서쪽으로 하는데 그 나라가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그 나라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손잡고 러시아 아래서 그 속국으로 살기를 원할 정도로 러시아가 그동안 했었어야죠.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서구 쪽으로 간다고 러시아 쪽에서는 열심히 지금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슈퍼볼 본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주지사 미팅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같이 참석도 하고 하는데 경제가 주가 된다고 하고요. 아니면 주정부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경제정책을 한 결과 어떠한 일들이 좋아졌는가 하는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카멜라 해리스도 문제입니다. 너무 인기가 없어서요. 강혜신이었습니다.